질문 중에 아, 훌륭한 질문. 질문들 음, 골라서 좀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웅달님도 질문 하나 골라주셔도 좋고, 네, 질문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고를게요. 전 질문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아, 레티시아 이님, 교수님 잘생기셨어요. 벤토리님, 교수님 진짜 멋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이 질문 중에, 많은 질문이 있는데, 어, 칼레 해전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기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준의 존재 목적 첫 번째가 달러 가치 수호일까요? 아니면 물가 안정일까요? 네, 좋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수차례 드렸지만, 물가 안정입니다.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제가 이 과정, 아까 소개해드렸던 과정에서 설명드렸지만, 중앙은행이 있는 이유가 물가 안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 기구고 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 안정 기구 맞는데 특히 근원 물가 안정 기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식료품 물가 안정 기구가 아니고 에너지 물가 안정 기구가 아니고 근원 물가 안정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원 물가말로 금리로 잡는 거거든요. 물론 식료품 물가, 에너지 물가도 금리로 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근원물가 안정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연준이 똑같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니까,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한국은행이 왜 설립되어 있는지. 물가 안정 목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웅달님도 질문 뭐 골라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눈에 좀 띄었는데요. 칼레 네, 해전이라는 분께서 남겨주셨는데, 네, 작년 말부터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셨는데, 예, 올해 초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와 주가의 뭐 흐름? 뭐 이런 거에 네. 약간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제가, 어, 이, 이 경제 입문 과정을 만든 이유도 사실 이거예요. 우리 질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으로 경기 침체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후에 댓글로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이 사람은 경제 위기 온다고 그래? 경제 위기 온다는 표현 안 했는데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세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라는 이 단어를 혼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납니다. 전혀 다른 언어예요. 전혀 다른 언어.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 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시기를 주가 침체 온다고요.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또 역시 이 언어가 주가 침체와 경기 침체는 전혀 다른 것인데 같은 걸로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계세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던져도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주가 침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얘기 드리죠. 얘기 드립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웅달 책방에 나가서 한 시간을 얘기하지만 1, 2, 3, 4, 5편으로 나가요. 근데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3편에서 얘기하고 경기 침체는 1편에서 얘기해요. 근데 1편만 보셨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웅달 책방에서 나가서도 그렇고 누누이 모든 채널에 나가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주가의 저점은 2022년 10월이다. 이 음, 말씀을 정말 작년 가을부터 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음, 긴축의 시대 책 나올 때부터. 22년 10월이 저점이다. 그리고 반등하지만 2,500, 600선에 해당되는 그냥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금리의 저점과 고점은 오히려 금리의 스탠스를 가지고 전망하는 게 맞고요. 그 주가의 기울기는 경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본다면 기준금리의 정점이 23년 2분기라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전 정도가 22년 10월, 11월이다. 그래서 저점을 하고 제가 표현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대세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에 기조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도 이 사람 왜 갑자기 태세 전환한다고? 태세 전환한 적이 없어. 그리고 태세 전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태세 전환해야 됩니다. 어떤 숫자가 나올 때마다 그것에 맞게 유연하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제가 태세 전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태세 전환한 적이 없어요. 제 주식 시장에 대한 판단이나 이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은 말씀을 전달해 드려도 받아들이신 분이 좀 오해를 하신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해명방송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니까. 왜냐하면 머니인사이드 같은 뭐 이런 채널에 나가면 막 죽음의 무슨 저를 썸네일로 그려놓고 막 다 꼬라질 거라고 이렇게 썸네일로 해놔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썸네일만 보고 책도 안 보고 영상도 안 본 분들이 이렇게 악플 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제가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경기 침체인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감산 조치를 했어요. 감산 조치를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적이 언젠지 아세요? IMF 외환위기 때 했어요. 1998년에. 그 네.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감산이에요. 이러고도 경기 호황이라고 할 건가요? 경기 침체예요. 이게 경기 침체예요. 경제 성장률이 1.5%예요. 우리나라가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네 번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이게 경기 침체예요. 우리 경기 침체에 올 거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 말을 뭐 굉장히 뭐 공포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이게 경기 침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제 말을 신뢰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경제 언어를 이제 충분히 이제 함양하시면 같은 말을 해도 제대로 좀 수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 즉시 분석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 안녕하세요. 웅달직방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매번 또 우리 웅달님하고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 경제 전망 뭐 보고서 발표되고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보고 그 들여다본 다음 적절한 그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항상 잃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